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제 또 3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로 그래서 그런지 어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제. 그래가지고, 다 잠 안 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오늘. 3월 시작하는데 그냥 광채난 얼굴로 여러분들 봤어야 되는데. 자, 12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시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출제 비중 살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기초입문 과정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 2월 과정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설명들은 이제 용어 설명은 이번 수련 3, 4월 과정부터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1월달 강의를 인강을 반드시 들으면서 여러분들 동시에 같이 들으면서 다른 과목도 똑같습니다. 같이 1월달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11월, 12월, 1, 2월 강의를 했는데 또 기초적인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지난 1월달 강의하고 동영상 인강 강의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오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조금 잠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 세금만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오늘. 자, 부동산 세법인데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특히 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시험은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원래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한 문제가 계속 나왔지만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는데 자, 지방세에는 또 대략 한 7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8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략 한 7문제.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여기서도 대충 한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법 16문항이 출제되는데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 구성되죠. 그래서 세법은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살아가시면서도 제일 중요한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 열심히 해두시면 시험장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살아가시면서 도움이 된다. 또 작년에 또 세법 때문에 또 애먹었던 분들은 어떡하니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법은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드리고 어떡하네 끝까지 또 과정 속에서는 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참고 이겨내고 함께 끝까지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세금들이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 시험에 중요한 세금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또 1월 달에는 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렸냐면 또 어렵게 또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또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던 어떤 수험생의 수험생, 합격생의 얘기를 통해서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스토리 생략하고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 만나면 계약금을 치르겠죠? 또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두 사람 매매한다 그러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을은 잔금을 치렀을 때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4억 원짜리다 그러면 네가 4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거나 또는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하겠죠?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또 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어떤 세금을 냅니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등록면허세. 또 그 다음에 이 재산을 이제 매수인 을이요 잔금을 치렀어요.
그래요.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어떤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재산세. 또 그 다음에 또 이 매수인을요, 만약에 이 부동산 말고 또 다른 부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을 중심으로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는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한다. 그럴 때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할 때 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종부세를 납부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당당하게 내시라고 그랬죠?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이다. 또 결혼하는 청춘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때 그럴 때는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아니면 오빠네 집은 종부세 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우리 미혼 여성 수강생분들 오빠네 집 종부세 내? 물어봤는데 낸다 그러면 결혼하라고 그랬죠? 특히 남자들도 얘가 하여튼 한 가지가 조금 내 기준에 못 미치는데 야 니네 집 종합부동산세 내냐 물어봤더니 낸다 그러면 무조건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갓집이 중산층 이상이다 그러면 어차피 그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이다. 그 다음에 매수인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이 매도인 갑은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만약에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사업성 없이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그런데 또 만약에 매수인이 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부동산을 대여 임대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부동산을 대여해서 임대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냐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에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취득세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도세라고 합니다.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시군이 아니라.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권자가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예전에 다음 중 특별시 세인조세가 아닌 것은 그랬을 때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얘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보다 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뭐라고 하냐면 시군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군세. 그래서 얘는 도가 과세 주체가 아니라 시하고 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과세 주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국세라고 하고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대체적으로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28회 시험 작년에는 특이하게도 두 문제가 나왔지만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재산세는 세 문제가 계속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얘가 이제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종합소득세에서는 부동산 임대를 중심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얘네들 중심으로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양도소득세가 하여튼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또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금이 뭐랍니까? 취득세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고 지방세에서 또 취득세를 잘 공부해 놔야지 다른 세금들, 이제 등록면허세라든가 이어지는 세금을 공부할 때 쉬워집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는데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네들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부동산 보유 시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양도시에 부과되는 처분할 때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죠. 세법이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어떤 것?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물론 재산세하고 종부세도 짝이에요. 항상 얘네들도 같은 점 다른 점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비교도의 세법이라고 해서 각 세목별로 우리가 쭉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주요 내용들을 각 세목별로 쫙쫙 횡으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또 나중에 특강도 하게 됩니다. 자, 어떡하네.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우리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크게 세 개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조세 총론을 오늘 공부하는데 조세 총론. 조세 총론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어려운 듯하고 재미도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라고 그랬죠? 한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자, 어떤 것들을 조세 총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법을 보면요. 지방세 기본법이란 법이 있어요.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인데 지방세 기본법. 또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에 관한 지방세 징수법. 또 국세 징수에 관한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인 국세 기본법. 또 국세 징수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조세 총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총론, 조세의는요, 기초이론에서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이 조세의 분류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주의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국가나 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또 그런 의무를 불성실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제재를 또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공부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라고 하는데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납부할 의무가 또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과 관련한 이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가 또 유력시 됩니다. 작년에는 제가 소멸에 관한 부분 여기서 한 문제 성립확정 소멸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소멸 부분을 주의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아닌데 주의해서 보라고 했는데 소멸 사유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출제가 됐고요. 올해는 성립과 확정에 관한 거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립확정 소멸은 역시 올해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징수 방법 말씀 안 드렸는데 징수 방법은 시험에 직접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강론에 넘어가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이요.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채무자가 있는데 그 채무자가 채무 변지불능 상태에 빠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나 경매 채권자들이 넘기겠죠. 그랬을 때 그 공매 경매된 재산에서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모자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또 예외도 있어요. 그 원칙과 예외에 관한 이런 내용도 또 틈틈이 또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와도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이 한 번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출제되고 그 이후에 출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찍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단 조세 총론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자, 12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중요 세금들 출제 배정 말씀드렸고 소개 간단하게 해드렸고 바로 그냥 오늘은 12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기초이론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이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12페이지 보시니까 조세 기초이론에서 제1절 조세 개념 조세가 어떤 거냐 정의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줄을 절대로 긋지 말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굳이 안 읽어봐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공부할 때는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13페이지 여러분 양가로 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건데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이 되느냐.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인데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자 화폐 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납부 이행은 금전 납부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한 번에 일시불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죠?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삼아서 얘기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데 뭐 돼지 키우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고 있던 돼지로 세금을 내고 닭 키우는 사람은 닭으로 내고 막 소 키우는 사람은 소를 갖고 와가지고 세금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 납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금 납부는 이렇게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허용되는 세금들이요. 아무 세금이나 물납,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세목만 또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 말 뜻을 처음 오신 분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되는 세금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 안 돼요.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이런 세금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만? 재산세만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요 허용되고 있다. O, X요. X입니다.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국세에서는요 국세에서는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른 국세는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만?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허가받아서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또는 양도소득세에서 그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또 분할납부라는 거 지방세에서 역시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는 분할납부라는 것은요 종합부동산세예요. 예,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허용된다?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있죠? 물납은 안 되는데
자, 얘 분할납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또 법인세라든가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라든가 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자, 이런 애들도 분할납부라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등등. 물론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도 허용이 되고 등등 하여튼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뭐 옳게 짝지어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상속세만 그렇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요. 같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물납은 안 되고 뭐는 허용된다? 분할납부라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13페이지 보시니까 양가로 6번 교재입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본문을 보니까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금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세법에서는 밑줄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뭐예요?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는 뭐?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 밑줄입니다. 자, 그리고 14페이지 넘어가면 용어 정리 나와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특히 제가 물납과 뿐만 아니라 분할납부까지 허용되는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 조세의 분류입니다. 자, 조세의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읽어보는 거고 요거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니까 조세의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합니다. 조세의 분류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하고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순화는 제가 쭉 다 읽으면서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 설계해 드렸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그 세목을 한번 보세요. 국세 세목이요. 국가가 과세에 취한 세금인데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요. 자, 종합부동산세가 그 예로 나오죠. 종부세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소득세에서 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6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세금이고요. 개별 소비세, 자, 얘는 전혀 부동산과 관계가 없는 세금이죠. 우리가 휘발유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같은 거 사고 그럴 때 그 개별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세요.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일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저도 주세를 납부했습니다. 간밤에. 자, 주세. 시험과 전혀 관계없죠. 이것도 부동산과.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역시 얘는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인지세에 부동산과 관계가 있고요. 조세 총론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지세. 몇몇 특징만 살짝 알면 되고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증권거래세는 뭐 전혀 우리 시험과 관계없겠죠. 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런 애들. 자, 그냥 세목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 세목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또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부동산 세금입니다. 관련 세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중심으로 우리가 국세를 공부할 거고요. 15페이지 보시니까 지방세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지방세 책에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동그라미 2번 잠깐 세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을 보니까 취득세, 자, 시험 문제 아까 선호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재산세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지방세에 보면 이름이요. 지자로 지자로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또 지방소비세라는 세금, 또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4가지는 우리가 이제 독립하게 출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얘네들 몇몇 특징들을 이제 공부해왔고 또 공부하게 됩니다.
레저세는 뭐 경륜, 경정 이런 거 할 때 내는 건데 전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전혀 관계 없겠죠. 주민세는 몇몇 특징만 살짝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게 될 거고, 주민세는 이름이 또 시험에 또 등장을 합니다. 조세 총론에서.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지는 않고요. 관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전혀 시험 관계 없겠죠. 자, 그럴 때 지방세들 한번 봤는데 그 지방세 체계 그래가지고 뭐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 쭉 나눠져 있는데, 자, 넘겨서 보시면 16페이지 있죠. 이 보충 내용처럼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부동산 관련한 7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만 알면 됩니다. 그 얘기가 어떤 건지 제가 이쪽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에는요, 특별시, 광역시, 자,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그래서 지방세는 얘가 과세권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 관련한 근데 7개 세금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아까 설명드렸죠? 처음에 주교세금 소개하면서 처음 오신 분들도.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 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인데요. 지역자원시설세. 처음 오신 분도 한번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사용 목적을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고 짐작하면서 봅니다. 또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국세인데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데,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지방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 항상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우리 자, 지방세는 아까 이름이 지자로 시작하는 이름 지방세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가지가, 일단 하나만 빼놓고 3가지가 특광,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더 있지만 딱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취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3가지, 특광도.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선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공부했던 분들,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구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이 세금을 내면 이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시군구, 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 연락이 적고 계신데 거기 교재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자,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소득세나 법인세 낼 때 함께 이제 내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요.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세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세인데, 지자로 시작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주민세 같은 애들도 특광, 시군입니다. 주민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우리 세금들 한 7, 8개 정도 얘네들만 과세 주체를 알고 있으면 자, 됩니다. 나머지 지방세들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만 알고 있으면 닭고르는 데는 짱이 없다. 자, 그래서 저 쉽네, 여러분들. 뭐 주민세는 뭐 빼더라도, 자, 얘네들 한번 보세요.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요? 구도. 재산세 누구라고요?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뭐라고요? 시군세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뭐라고요? 특광 도가 과세 유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뭘 꼽잖아요. 벌써 다 외웠잖아요.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요? 특광, 도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자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돌았으면 잃어버려요. 저는요, 제일 강의하면서 이날 때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교수님 들을 때는 알겠는데요. 돌았으면 잃어버려요. 아주 죽겠어요. 자꾸 까먹어서. 내가 진짜 분명히 공부했는데 그냥 까먹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돌았으면 잃어버린다는 말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은 얘기가 제가 들을 때 저 강의실에서는 분명히 제가 이해했는데요. 강의실 밖을 나오면 제가 다 까먹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제가 분명히 학원에서는 분명히 알았었는데요. 집에 도착하면 이상하게 다 까먹어가지고 헷갈려요. 책을 펴면. 그 얘기가 3번째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여튼 강의를 들었는데 다 까먹고 가지고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당연한 거고요. 컴퓨터가 아닌 다음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극복하는 방법은 항상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꾸 들었으면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대답은 딴 거 없습니다. 보고 또 보고 반복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돌았으면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구경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꾸 수업 시간에 소리를 내서 우리 뒤쪽에 앉아있는 우리 남성 사장님들 또 우리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자, 앞쪽하고 지금 분위기가 뒤쪽하고 지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앞쪽은 어떻든 간에 알든 모르든 어떻든 간에 대답을 따라서 막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결국은 합격자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막 소리 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 합격하는 거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수업 시간에 외우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셔야지 그걸 어디 가서 외우려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반복하면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요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자, 외우고 가셔야죠. 거기 16페이지 보니까요.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그래서 지금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딱 2가지였어요. 아까 14페이지, 13페이지 납부이행 방법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요거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거 요거 허용되는 세금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상식처럼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 이제 독립한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고 요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지방세 분류 있죠? 딱 2가지만 지금 시험에 의미가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건 딱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6페이지 그 표를 보시니까 여러분요.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그래서 자, 특광도가, 특별시행시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 취득세. 자, 그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3가지. 머리글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구도. 그 다음에 재산세, 시군구. 그 다음에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는 세금, 지방소득세. 지자의 동그라미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얘만 특광 시군이고, 주민세도 특광 시군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거기 이렇게 오른쪽에 전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나 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시는 있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11개 지방세 세금에 전부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자,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구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다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 누구가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요.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의 주체가 누가 되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면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등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것도 중요 표시해놓고 16페이지 지방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렇죠? 요거 이제 중요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가 뭐고 간접세가 뭐고 이런 거는 용어 설명 제가 1, 2월까지 과정을 들으시면 처음 오신 분들 인강을 보시면 설명을 제가 다 했어요. 요거는 근데 오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 인조세는 간접세 인조세는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강의를 하죠. 근데 요거는 직접적으로 출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배경적으로 어떻게 용어 설명 드렸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자, 그 인강을 반드시 들어보시고요. 3번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법령에서 조세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처음 오신 분들 특히 한번 보세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이제 분류해요. 세금들을 막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 그 다음에 또 목적세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부동산 세금들은요, 다 보통세예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들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합니다. 자, 또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애초부터 법에요,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하는데요. 자,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법에 딱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종류는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자, 교육세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 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뭐 사용 목적을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짐작만 하면 돼요.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요.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쓸지 세목 이름을 보고 짐작만 하면 되고요. 지방세 세금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인데요. 얘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얘는 자, 이렇게 나눠져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자원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좀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요, 여기 보세요. 소방시설 같은 오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것과 구별돼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자, 목적세 종류를 머리글자를 따서 가볍게 외우고 가시면 되는데요. 농, 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처음 오신 분들 목적세, 자, 농, 찌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농, 찌. 교 뭡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찌찌요. 지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가 목적세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들이 목적세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지방세 중 목적세로 옳게 짝져진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체 등등. 예전에 시험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인 지방세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아니고 뭐라고요? 국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목적세 종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곡이 소개 다 해드렸어요. 보시면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보통세 읽어보시면 국가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의 충당에 의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고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인데 세목은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라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그냥 운영경비 충당합니다. 세금 받아서. 목적세요. 줄글 필요 없습니다.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인데 조세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세목 국세 목적세.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농이요. 지방세 목적세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셔야죠. 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외우고 지나간다고요? 농, 찌입니다. 17페이지 수입의 용도가 나오는데 사용 목적이 나오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는 강론에서 또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자, 요거는 살짝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요것도 시험에서 뭐 종가세인 조세, 종량세인 조세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얘도 살짝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이쪽에다가 칸이 또 모자라네. 네, 그럼 이쪽에다가 한번 보세요. 세금 이쪽을 좀 지울게요. 이걸 지우고. 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인데 한번 잠깐 보세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 오신 분은 또 봅니다. 오늘 그래도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을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럴 때 자,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수량이라든가 면적, 또 그 다음에 한 건, 두 건, 건수 등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세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처음 오신 분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한 조세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가세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해요.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거. 어떤 게 그러냐면 등록면허세는 원칙 종가세인데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데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 일부. 그래서 등록면허세 중에서요 무슨 발소등기 같은 것을 하거나 무슨 변경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종량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등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냐면 자 취득하는 가격이 1억이다. 그럼 취득하는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재산세, 종부세,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 양도소득세,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이렇게 가액과 금액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는 종가세입니다. 자, 종가세일 때 근데 세율은요 보세요 일정한 이렇게 비율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세율이 이렇게 백분율로 일정한 비율로 표시될 때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률세율 또는 정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거 원칙 등록면허세도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말소하는 한 건당 자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곱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입니다. 그래서 6,000원.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하는데 자 과세표준이 건수 양으로 표시되니까 뭐라 해요? 종량세라고 합니다. 근데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돼.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적용되고요. 자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17페이지 쭉쭉 읽으시면 돼요. 줄 글 필요는 없고요.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수량 면적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에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로 표시되면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세금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이때는 세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죠? 정률세율 적용되고 수량 면적 건수로 표시되면 종량세라고 하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죠? 정액세율이라고 합니다.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넘어갑니다. 18페이지 그래서 종가세 의의 읽어보시고 세목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나보라고요? 종가세라는 거. 종량세 의의 읽어보시는 거고 세목을 보니까 거기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 말소등기나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종량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아까 목적세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부과되는 목적세인데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어떤 세금이냐면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요. 지하수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그럴 때는 뭐 1입방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세금이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또 퍼센트라고 했네요. 얼마 이렇게 계산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예를 들어서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자한테 부과할 때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참고입니다. 1TU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요. 전기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뭐 이런 자들한테 부과할 때는 전력 1kW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렇게 종량세죠.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니까. 그리고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는 뭐라고요? 정액세율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일부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또 인지세는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한 통, 두 통 그런 게 양이죠. 자 과세표준이 그 다음에 한 통당 얼마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인지세도 이렇게 종량세,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종량세 적용되는 세금들만 밑줄을 긋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 또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같은 애들이 양에 따라서 세금이 자 이렇게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자 다른 것과는 다르죠. 표시 방법이 얘네들은 종량세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에 따른 분류는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공부했던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1, 2월 과정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19페이지 세목별 세율 구조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5, 6월 달 되면 심화이론 할 때 요약집으로 할 때 얘네들 세목별로 얘는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합니다. 비누, 비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할 건데 오늘은 처음 오신 분은 그냥 됐고요. 공부했던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율 구조를. 됐습니다.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 있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독립성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독립세 한번 봅니다.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다른 세금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조세인데 바늘과 실처럼 어떤 세금 받을 때만 부과해서만 받는 세금인데요. 국세 중에서 밑줄입니다.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얘네들 아까 봤는데요.
교교, 농, 목적세에서 봤었죠? 목적세이면서 얘네들은 부가세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지방교육세 비출입니다. 얘네들은 자 독립한 세금을 받을 때 항상 부가에서만 받습니다. 얘네들은 자 그럴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사람들이 야 요번에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자 실생활에서는 부가세 요번에 얼마나 신고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부가세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얘기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부가가치세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이걸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 얘네들 자 19페이지 봤죠? 잠깐만 넘기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쪽에 한번 설명 드려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 이쪽에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 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은요.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라는 세금은 아까 봤어요. 국세고 그 다음에 또 얘는 교교농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얘 뭐라고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만 받는 부가세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도 보니까 얘는 지방세인데요. 지방세인데 또 얘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뭐라고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네들 조세 총론에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보시게 되면 반사적으로 항상 이걸 떠올려야 돼요. 네 집 자식이냐 이거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마을에 어른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서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보면 어른들이 뒤통수에다 대고서 에휴 저 감나무집 셋째 아들 싸가지고 됐다시 없네 하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얘는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세금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일단 자꾸 해놓으시면 나중에 툭툭 떠오릅니다. 자, 다 같이요. 농어촌 특별세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가 뭔지 아직 처음 오신 분은 와닿지 않을 건데 기초과정을 반드시 들어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될 건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20페이지 이겁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또 요것도 중요 표시해놓고 보충 내용 있죠? 부동산 관련한 우리 시험에 중요한 5개 본세와 그 부가세의 짝을 아셔야 되는데 중요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요. 일단 잠시 쉬었다가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의 부가세 받는 부가세목이 어떤 건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